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의 결혼 생활을 종지부찍었습니다. 조금의 미련 없이 다 훌훌 털어버리니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만 하네요. 운 좋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지내기만 해서 그런지 삶의 풍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다행히 쓸모없는 인간들을 다 처리하고 현재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사연을 보냈어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큰 건물이 몇 채 있었는데 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탓에 부족함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죠. 성인이 된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혼기가 찼다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슬슬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결혼?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 없는데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결혼 생각은 앞으로 차차 가지면 되고 짝은 미리 찾아봐야지. 네가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아? 네 가정을 꾸릴 준비해야지. 딱히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으면 엄마가 정해주는 사람 한번 만나봐. 괜찮은 집안이 있어서 선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뭐? 선?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선이야. 난 그런 자리 부담스러워서 싫은데. 그냥 가볍게 만나는 것만 몰라도 네 나이가 마냥 젊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면 되겠니? 결혼은 서로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적당한 집과 이어져야지. 선자리는 괜찮은 곳으로 잘 알아볼 테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준비하렴. 결혼에 관한 생각이 조금도 없던 저는 부모님의 뜻에 못 이겨 선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의 말씀처럼 선자리가 잡혔고 저는 선을 보러 나가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외모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로 몇 번 더 만나서 시간을 보냈고 급기야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소식에 무척 좋아하셨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비슷하고 집안끼리 잘 통할 것 같네. 미룰 것 없이 내년에 결혼한다 생각하고 슬슬 준비하면 될 것 같구나. 만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결혼 준비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빠르기는 너희 둘 서로 결혼 생각하면서 만난 거잖아. 집안 비슷하고 결혼할 마음 같으면 망설일 게 뭐 있어. 시간 아깝게. 어차피 결혼 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 걸리니까 괜찮을 거야. 부모님은 집안 수준도 비슷한 맞선 상대남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둘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으니 기다릴 것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처음에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맞선 남을 계속 만나다 보니 빠른 속도로 빠져들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맞선 남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둘은 한 해가 지난 뒤 결혼식을 올렸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시모는 집안의 재력을 틈남은 과시하고 외동인 남편을 끔찍이도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유학파인 건 알지? 그냥 봐도 딱 퀴티가 잘잘 흐르면서 고급져 보이는데 머리까지 좋다? 우리 아들 정말 반치가 아니니? 내 친구들은 우리 아들 보고 엄친아라고 부르잖아. 새아기 너도 우리 집안이랑 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결혼한 거지? 저는 집안보다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 하긴 너희 집이 우리 집안보다 딸리긴 하지. 네 시아버지가 땅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면 너 놀라서 자빠질 거다. 우리가 이런 집안이야.
이 정도로 대단한 집안에서 왜 너희 집안이랑 연을 맺은 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좋은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널 마음에 들어해서 하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거야. 우리 집과 썩 어울리는 집안은 아니지만 아들이 널 원해서 결혼 허락한 거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이랑 아들한테 잘해. 어머니는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보다 더 대단하다. 우리 잘난 아들 더 좋은 곳에 장가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니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들으면서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집안과 남편 집안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자식이 보고 닮는다고 남편 역시 자신과 집안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이지 뭐. 솔직히 우리 집안 괜찮잖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이며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내가 그거 다 물려봤는데 나 완전 금수저지.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 흔치 않은 일이야.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 다들 부러워할걸? 내가 집안만 좋으면 또 말을 안 해. 인물 좋지, 성격 좋지, 학벌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내가 인제야 말하지만 나 선짜리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4열종대로 운동장 한 바퀴라고. 어때? 어마어마하지? 자기가 생각해도 남편 하나 잘 골랐다 싶지?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도 쑥스러운 마당에 본인 자랑을 셀프로 하는 남편. 이런 탓에 저는 틈만 나면 시댁 집안과 남편 자랑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했어요. 지루할 틈 없이 결혼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중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아이고 머리야. 멀쩡하던 시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투자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만 해도 충분한데 사람 욕심이란 게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불려보겠다고 땅과 건물 다 끌어서 투자하셨고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쪽박차게 된 거죠. 시아버님은 사기친 일당들을 잡겠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셨어요. 집에 압류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 시아버지는 머리 싸매고 드러누웠고 남편은 어쩌면 좋을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뭔 수가 났는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이 사실 말씀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 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게 낫잖아. 그래도 엄마 살고 계시는 이 집은 건져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둘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알겠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 얼른 연락드려서 말씀드려봐. 아니다. 아예 처가 가서 직접 얼굴 보고 말씀드려. 집에 온통 빨간 딱지 붙고 난리 났다고. 장인 장모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사위 집에 이렇게 됐는데 분명 모른 척하진 않으실 거야. 뭐라도 도와주시겠지. 아빠 저렇게 나가서 언제 들어오실지도 모르는데 엄마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좀 말씀드려. 우리 집 좀 꼭 도와주시게. 남편이 떠오른 마땅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우리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친정집을 방문했고 부모님께 시댁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박가사돈께서 어쩌다 사기를 당하셨다니? 그래서 지금 안사돈은 어쩌고 계셔? 이럴 때일수록 몸 상하지 않게 네가 잘 챙겨드려라.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운 차리셔야지. 안 그래도 죽이랑 약 챙겨드리고 있어. 문제는 현재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야. 사방에 다 빨간 딱지 붙어있는 거 보니까 기분 진짜 이상하더라. 조만간 집 넘어갈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마땅히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집은 넘어가게 두면 안 되는데.
사돈이 너무 큰 욕심을 부렸구나. 이래서 사람은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다.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꽤 됐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그래서 땅이랑 건물은 이미 다 넘어갔고 그 집도 곧 넘어갈 판이라고? 아무래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댁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단 아빠 명의로 시댁집을 갖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시댁집을 아빠 명의로 이전한다고? 아니 뭐하러?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 명의로 해야 안전해. 그래야 그 집 함부로 못 건드릴 거 아니겠냐. 집 건져줘서 급한 불 껐지만 나중에 네 시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또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사람이란 게 한 번 당해놓고도 또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야. 특히나 바깥사돈은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으니 다시 얻고 싶지 않겠니? 무리해서라도 위험한 선택을 할 거다. 네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댁 식구들이 널 구워 삶아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 안전하게 내 명의로 집을 지키는 게 좋겠구나. 아빠는 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친정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다행이라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참, 도와주실 거면 그냥 도와주시지 부모님 집을 왜 장인 명의로 하겠다는 거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넘치고 또 넘칠 텐데 그냥 도와주긴 싫고 본인 명의로 만들어서 재산 하나 더 늘리시겠다는 거야 뭐야? 자기는 그냥 급한 물만 꺼달라고 하면 되지 뭐 한 거야? 솔직히 친정아빠가 도와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아빠의 의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한 마음은커녕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시댁을 생각하고 계신 아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전하고 싶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집을 담보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답답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빠의 뜻을 모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집값 올라가는 거 계산해서 나중에 다 이득으로 채우겠다는 속셈이겠지. 그래도 자식으로 이어진 사돈인데 어쩜 이러실 수가 있니? 그냥 통 크게 돈만 내주고 도와주면 좀 좋아? 어쩌면 우리 집보다 돈 적었는데 한순간에 망하니 옳다구나 싶으셨을 거다. 이제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 남편이나 시모나 비아냥거리며 안 좋게 생각하는데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들어주며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빠가 이 집 안 넘어가게 급한 불 꺼주셨는데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요. 시댁에 생긴 일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집 넘어가지 않게 도움 주시는 거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나중을 생각해서 이 집을 아빠 명의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집이 또 잘못될까 봐서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욕심 많은 분 아니세요. 그러니 안 좋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아빠 명의로 변경된다는 게 싫은 눈치였어요. 시모는 이런 식의 도움이 자존심 상했는지 계속 기분이 안 좋은 듯 했고 남편은 나중에 다른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 명의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우리 집까지 노리시나 했는데 어차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자기가 다 물려받는 거고 우린 부부니까 내 재산인 것도 맞잖아. 지금은 그냥 장인어른이 좀 더 불려주신다고 생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래도 시모처럼 심술 가득한 얼굴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낫겠지 싶었습니다. 아빠는 약속대로 넘어갈 뻔한 시댁집을 도와주셨고 집을 아빠 명의로 이전했어요. 이로써 급한 불은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틈만 나면 아빠를 탓하는 식의 말을 하며 시댁집을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새아기, 너 아빠한테 이야기 잘해서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네? 명의 이전이요? 이미 아빠 명의로 이전했는데 또 어떻게 명의 이전해요? 그건 무리예요. 그게 뭐가 무리야? 너는 네 아빠 뱃속 채워지는 거니 상관없겠지만 난 그렇지가 않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째서 이 집 명의가 사돈 명의냔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라. 다시 명의 바꿔달라고. 이왕 바꾸는 거 너랑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바꾸면 되지 않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탁하는데 사돈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어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빠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가 왜 본인 명의로 집을 지키려 하시는지요. 지키기는 개뿔. 너도 똑같다. 네 아빠 재산이 곧 네 것이니까 이 집이 누구 명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유, 답답해. 더 말하면 내 입만 아프고 속만 끓지 뭐. 됐어. 집어치워. 집안 넘어가면 뭐해. 온전히 내 집이 아닌 껍데기 뿐인데. 사돈이나 너나 정말 너무들 한다. 너무들 해. 아빠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시모는 계속해서 서운한 티는 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우리 아빠를 더 안 좋게 생각하실까 걱정됐고 가뜩이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데 본인들을 무시한다고 여겨서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 염려됐기 때문이죠. 하는 수 없이 시모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참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신 후로 다행히 시모는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매달 나가는 돈을 벌기 위해 틈틈이 일했고 남편 역시 그런 시모를 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기꾼들을 잡겠다며 나가놓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과 저밖에 없는 시모는 가끔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는 거지? 이 나이에 밖에서 고생하면 돈 벌고 있는 거 아시냔 말이야. 네, 알고 계세요. 근데 어쩜 이래? 내가 늙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입 싹 닫고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냔 말이야. 뭐라도 도와줘야지.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매달 얼마씩 턱턱 내주면 얼마나 좋냐. 모처럼 돈으로 생색낼 기회 아니냐고. 생전 안 하던 일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돈 봉투 한번 안 건네니?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다. 나라면 얼마라도 도와줬을 텐데 말이지. 시모의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누가 보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모른 척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비꼬아서 생각하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집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신 게 어디예요. 까딱했으면 어머님 아버님 길거리에 나앉으실 뻔했다고요. 도와주면 뭐해? 이 집이 누구 명의인데. 이건 도와줬다기보다는 얄밉게 사람 약 올린 거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동안은 상황이 안 좋으니 받아들이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참았는데 말씀 정말 심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건데 왜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신 제 앞에서 부모님 안 좋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돈 많은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뭔 말을 못하겠다. 그래, 알겠어. 좋다 이거야.
네 말대로 2번 다시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집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한 시모는 자존심이 상해도 크게 상했나 봅니다. 저랑 부모님을 묶어 말하며 비아냥거리고 비꼬기 일쑤였어요.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시모와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일 만들거나 언성 눕히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참고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다는 시모의 말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죽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는 듯 했어요. 신발장에 남편의 신발을 확인하고 언제 이렇게 빨리 왔나 싶은 마음에 시모방으로 향하는데 둘의 대화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은 건지 모르겠어. 대체 이 나이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니? 안 하던 짓 하니까 이렇게 몸이 나만하질 않잖아. 돈 많은 사돈 있으면 뭐해? 늙은 나 밖에서 일하게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나중에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아내가 물려받잖아. 나중에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긴 그렇지. 아휴, 그래도 그 둘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네 말처럼 사돈 부부가 죽어야 재산이 다 새아기한테 갈 텐데 그래야 네가 새아기 돈을 빼돌리기도 좋고 말이야. 부디 오래 살지 말고 나보다 더 먼저 죽어야 할 텐데 큰일이다. 그러게 일찍 돌아가셔야 할 텐데. 나중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산다 싶으면 네 안에 살살 꼬디가서 장인장모 재산 미리 받자고 해라. 설마 둘이서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 재산 물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폭삭망한 우리 집안 다시 살릴 사람은 네 처밖에 없어. 걔 아니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건 우리 집안에 큰 도움 줄 생각이 없어서 아주 환장해 죽겠다.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안방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었어요. 아무리 제가 없는 자리라고 해도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소리 죽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와서 그 둘의 대화를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싶은 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랑이란 감정 하나만 보고 선택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체 날 뭐로 생각하는 걸까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무슨 일 있는지 물었어요. 자기 요즘 무슨 일 있어? 잘 웃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야. 무슨 고민 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내가 요즘 좀 피곤하네. 업무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그날 둘의 대화를 들었다며 사실대로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돈 나오는 보험으로 생각할까 봐 겁났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도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혼란스러워하며 여러 감정의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대략 2주 정도 지났을까. 대뜸 친정엄마가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 곧 있으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잖아. 이번이 30주년이라서 기념할 겸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서 너희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갈 수 있니? 글쎄,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댁 분위기가 좀 그래서 우리끼리 여행 가도 될지 모르겠네. 하기는 그렇겠지. 안 그래도 네 아빠가 어려울 거라고 하긴 했어. 그래도 엄마는 모처럼 우리 딸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서 그렇지. 네 말처럼 시댁 분위기가 그러니 여행 갈 기분은 아니겠구나. 박서방 마음도 어려울 거고. 아마도 그럴 것 같아. 아쉽지만 우리랑은 나중에 여행 가자.
이번에 엄마 아빠 두 분이 오붓한 시간 보내다 와.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셔야지. 다 늙어서 오붓한 시간은 무슨. 단둘이 가는 것보다 우리 딸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아무튼 알겠어. 이번에 엄마랑 아빠 둘이 여행 다녀올게. 다녀와서 연락할 테니 그때 얼굴 보자 우리 딸. 부모님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상황에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댁 문제도 그렇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여행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두 분이 여행을 떠나셨고 잘 도착했다며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도 받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부모님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자던 중 날벼락을 맞은 저는 정신없이 맨발로 뛰어나가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누워있는 두 분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 결혼 기념일이라고 오랜만에 두 분이 즐겁게 지내고 온다고 했잖아. 한참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게 보내야지. 왜 여기 누워있어?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제발.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소식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여행 중 졸음운전하던 화물차와 크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신이 멍해지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잃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졸지에 두 분을 다 잃었으니 제 슬픔은 더욱 컸어요. 무슨 정신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힘들게 겨우 버티고 있는 제게 시모는 슬쩍 다가와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어보았어요. 새아기, 네가 지금 많이 힘든 거 다 안다. 갑자기 부모님을 다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너는 앞으로 일 신경 쓰지 말고 편히 마음 추스르렴. 우리가 너 대신 집안 정리며 부모님 재산 정리까지 싹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있니? 처분할 거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편히 말해도 된다.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제게 시모는 참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시모와 남편의 시커먼 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울어서 얼굴이며 눈이며 다 퉁퉁 부어있는데 남편과 시모는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빨리 죽기 바라던 우리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역 같았습니다. 아니요. 부모님 재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 장례 다 치르고 편한 곳으로 모시고 나면 제가 다 정리할 거예요. 그때 필요 없는 것들까지 다 치울 생각이거든요. 함부로 좋은 티 못 내고 남들 몰래 희죽희죽 웃는 두 사람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감히 우리 부모님의 돈을 탐내는구나 싶어서 제가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장례 마치고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버러지 같은 남편 새끼와 시댁도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발인까지 마치고 홀로 친정집에 돌아와 부모님의 손길 가득한 물건을 정리하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안 곳곳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 혼자 며칠 동안 친정집에 머물며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에 부재중으로 찍힌 번호를 보고 뭔가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재중 찍혀 있어서 전화했어요. 누구시죠? 김 사장님 따님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김 사장님 건물 세입자예요. 시내 쪽에 있는 상가 2층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제게 전화하신 거죠? 재계약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김 사장님이나 사모님하고 통 연락이 안 돼서 1층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 따님분 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 저희 부모님이 남편분께 들었습니다. 두 분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음 어려우실 텐데 재계약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편분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남편분과 재계약 잘 마쳤습니다. 올린 보증금은 남편분께서 알려주신 계좌로 바로 입금했고요. 네? 그게 무슨... 저희 남편과 재계약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건 부모님 건물인데 왜 저희 남편이랑... 네? 저는 남편분께 들은 대로 재계약한 건데요. 상당한 지 얼마 안 돼요. 따님분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계약 관련 일은 남편분이 대신 위임받아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위임은 무슨 위임이요? 전 그런 적 없다고요.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모님 건물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당장 남편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저는 얼른 건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따져 물었고 사장님 역시 제 반응에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2층 빈자리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몰랐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해서 서둘러 2층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시모와 남편 새끼가 서로 콧바람을 흥얼거리며 인테리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모와 남편 놈은 제 큰 소리에 놀라서 뒤를 쳐다봤고 순간 당황스러워하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아가,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친정집 정리는 벌써 다 한 거니? 오래 걸릴 것 같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했나 보네. 힘들 텐데 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여기 마저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제 말 안 들리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묻잖아요. 대체 어머님이 여긴 왜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얘는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이런 걸 일일이 다 말하고 있니? 너 친정집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 말하려고 했어. 이것저것 정리한다고 힘들 텐데 괜히 전화해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고 있었지.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자리가 참 좋은데 이번에 운 좋게 자리가 비었다지 뭐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가게 하나 차리려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비어있다는데 그냥 놓칠 수 없잖니. 시모의 말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보나마나 둘은 제가 없는 틈에 얼씨구야 좋다며 부모님 건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제 허락 없이 하냐고요. 여기 저희 부모님 건물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 건물이잖아요. 건물주인 제가 2층 내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 새아가, 너 왜 그러니? 우리가 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고 지금 삐친 거니? 아까 말했잖아.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너 힘들까 봐 연락 못한 거라고. 너 정리 다 끝내고 돌아오면 다 말하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남도 아니고 뭘 이렇게 차갑게 대해? 사람 서운하게. 너 힘든 거 100번 이해한다만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자기야,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너무 차갑게 그러지 마.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엄마랑 나랑은 그래도 자기 걱정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힘들 텐데 처가 정리는 잘하고 있는지 엄청 걱정했단 말이야. 그런 우리한테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여기 가게 차리시겠어?
우리 집안 다시 살리고 싶으신 마음에 뭐라도 해보려고 이러시는 거잖아. 뭐? 걱정?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 잘하네. 하긴 그래서 그렇게 나 몰래 세입자랑 재계약하고 보증금 대신 받은 거겠지? 그거 알고 있었어? 제가 몰래 재계약한 것까지 알고 있자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서둘러 오해하지 않게 둘러대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아. 자기 힘들 텐데 재계약할 정신이 어딨어. 이럴 때 남편이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내가 대신 재계약했어. 알아서 보증금도 올려서 받았고. 나 잘했지? 부모님 장례 마치고 얼른 이 미친놈부터 처리했어야 하는데 제가 방심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어도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 늦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빨리 손절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가게 차리는 거 때려치우고 사기꾼이나 해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서 보증금 올려 재계약하고 소질 있네? 뭐 사기꾼? 자기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껏 생각해서 도와준 건데 무슨 말이 그래? 그러게? 남편한테 사기꾼이 뭐니 사기꾼이. 더군다나 옆에 부동산 사장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남편 깎아내릴 거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하질 않나?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나? 얘가 왜 이래 정말?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누구보다도 정신 말짱이에요.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겠지만 그럴 리가요. 우리 부모님 재산 노리는 벌레들 때문에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어찌 보면 둘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뭐 벌레? 너 진짜 미쳤냐?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건 아니지.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나 못 참아.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어서! 사과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건물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하고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받고 이거 엄연히 사기 및 무단 침입죄인 거 아는지 모르겠네? 집안 꼴딱 망했는데 경찰서 신세까지 쥐고 싶으신가 봐? 이게 정말... 시모는 제 말을 듣고 화를 참기 어려웠는지 달려들었고 저는 시모를 힘껏 밀쳤습니다. 졸지에 뒤로 나자빠진 시모를 남편이 서둘러 부축하며 일으켰어요. 야, 네가 지금 우리 엄마 밀쳤냐? 너 진짜 막 나가겠다 이거야? 막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같은 벌레들이지. 감히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려? 나 이번에 너희 둘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 뭐? 우리 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미친 것들. 이것도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남편이란 새끼 챙기면 살았네? 내가? 너희가 사람이야?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돈이 좋아? 환장했어? 내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면 나 살살 구슬려서 돈 다 빼앗아가고 싶었니? 그래서 쫄딱 망한 너희 집 일으키고 싶었냐고. 웃기지 마.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누리고 살 자격이 없어.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바닥에 뒹굴며 살아야지. 어디 인간처럼 살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쓰레기 집안이랑 당장 영 끊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순서를 잘못 생각했다. 빨리 정리할 건 부모님 집이 아니라 너희 둘인데 말이야. 가지고 온 쓰레기 들고 내 건물에서 꺼져. 그리고 당장 이혼 접수할 테니까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집에 짐 싸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쫓겨나고 싶으면 거지 근성으로 버티고 있어 보던가.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막대한 부모 재산 물려받으니 눈에 뵈는 게 없지? 그 돈 우리가 어떻게 할까 봐 네가 다 먹으려는 심보인 거잖아. 못된 년.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아니? 천만에. 이혼 접수 얼마든지 해라. 네가 물려받은 재산의 반은 우리 아들 거니까. 시모와 남편 새끼는 우리 부모님 재산의 반은 자기들 것이라며 아주 개소리를 발악하며 뱉어냈습니다.
저는 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어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바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이혼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 역시 변호사와 상담했는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탓에 막대한 부모님의 재산을 반으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놈과 시모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저한테 매달렸지만 그런다고 제가 받아주나요? 바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건물과 땅을 관리하며 제 인생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여전히 힘들지만 남편놈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고 쓰레기인 시댁을 떨쳐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